안녕하세요. 한국이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라는 거죠. 뭐 이래저래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가격을 아예 안 믿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집값이 어디까지 내려갈지가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2014년, 2015년 수준까지는 내려갈 거다라고 봅니다. 2014년, 2015년 가격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실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까요? 지난 4, 5년 동안 5억이 된 집값이 7, 8억이 되고 또 15억이 되고 20억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억이 된 게 한 15억 5천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이 되면 얼마까지 내려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2023년이 되면 이게 한 10억 언저리까지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9억에서 한 10억까지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2023년 말쯤에는요. 이게 2024년이 되면 이게 6억, 7억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25년에는요. 5억, 6억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23년에 10억, 24년에 7억, 25년에 5, 6억, 26년에 또 5, 6억, 27년에 또 5, 6억. 그보다 더 심한 금매는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치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5, 6억이 아니라 4억대 초중반도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못 됩니다. 미국이 9월 20일인가 21일쯤이죠. 9월달에 그리고 11월달에 0.75%씩 올리고 12월달에 0.5% 올리면 2022년 연말에 어떻게 됩니까? 4.5% 됩니다. 4.5% 되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2.5% 이래저래 한국도 빅스텝을 해서 두 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연말 되면 3.5, 한국은 3.5, 미국은 4.5. 내년에는요. 내년에 미국이 4.5에서 그냥 가파르게 올려서 6% 만드는 게 무리한 얘기일까요? 그냥 자이언트스텝 한 두 번만 해버리면 그냥 내년에도 6% 되는 건 금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6%를 만들지 7%를 만들지 8%를 만들지 모를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1997년 IMF가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집값은요. 집값 더 내려가겠죠. 지금 15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5억이 되는 게 몇 년 안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집값 내려가라. 집 산 사람들 망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러한 상황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은 부담스러운 자산이 되는 거죠. 재산세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래저래 내가 감당 못할 이자까지 내고 부채 때문에 원리금까지 내야 되고 이러면 그냥 미치는 거죠.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삶의 수준 좀 조정하고 좀 최대한 현실적으로 살 공리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집값이 되게 많이 내려갔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나중에 집값이 많이 내려갔을 때 평생 살 주거 수단이다. 직접 거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그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싸게 사면 뭐든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금리 인상 직격탄 때문에 집값 떨어지는 폭도가 제일 빠르다, 가파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에 육박하니까 한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가 이제 간당간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5%라고 해서 시중금리가 2.5% 계속 거기에 감안해가지고 되냐? 아니죠. 미국이 0.75%, 0.5% 올려서 연말에 4.5% 되면 한국은 한국의 기준금리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4.5% 기준금리에 감안해서 시중금리가 폭등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8% 어쩌면 연말에
9%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상황들이 많이 안 좋잖아요. 많이 어렵잖아요. 점점 더 두려워하고 점점 더 염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하냐? 너 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지금의 현실을 엄중하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집값이 70%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심각합니다. 오르는 게 1위였기 때문에 내리는 것도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지금 괜찮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997년, 98년 IMF 때는 외환위기 이후에 V자형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왜?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되게 높았죠. 국가 부채가 이 정도가 아니었죠. 여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양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요. 여건들이 매우 안 좋죠. 안 좋은 수치가,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현실에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줄여나가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국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겠다.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들은 뭡니까? 뭐 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책들 속에서 삶의 지혜나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의 한자와 나오키 드라마 매우 유명합니다. 보십시오. 집을 파는 여자 보십시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줍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뭐 여왕의 교실 또 뭐 심야극장 또 뭐 있습니까? 사채꾼 우시지마 뭐 그 도박 묵시록 카이지 하케다카 감사법인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 쟤는 왜 전부 다 뭐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일본 소설만 얘기하나 이러지만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관심이 많은 종목이 분야가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도 일본학과를 나왔고 일본에 대한 역사나 경제나 뭐 각종 작품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차 그 김민희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왔잖아요. 여주인공으로. 그 작품 또한 그 부채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막이 내릴 때 히가시노 게이고 미야베 미유키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차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작품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많이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많이 어렵다, 힘들 거다. 근데 그러한 삶을 어떻게 찾지,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작품, 영화, 드라마, 소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좀 모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뭐 최근에는 뭡니까? 뭐 희한한 좀 이제 작품들도 이제 있습니다. 뭐 이제 이래저래 뭐냐면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카키야 미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영화화돼서도 나오고 하는데 저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카키야 미우의 작품을 또 저도 찾아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뭐겠습니까? 노후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저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소설들을 좀 더 많이 읽어보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대응들을 대책을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